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시민들의 표정을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내내 얼음 조형물 속에서 겨울을 체험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실내 관광지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얼음 위로 신나게 썰매를 타고 내려옵니다. 마스크 벗고 타니까 재밌어요. 헬스장에서도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은 채 러닝머신 위를 달려봅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힘껏 밀어보는 사람들도 오늘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때문에 호흡하는 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웨이트 운동할 때는 평상시랑 다르게 호흡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기에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생활했습니다. 교육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권고 단계라서 독감도 유행하고 그래서 아직 학부모님들이 마스크 이제 씌우시고 등원시키신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서도 간간히 마스크를 벗은 승객들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합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항공기를 탈 때는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숨쉬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좀 활동하기가 편하니까 이제 마스크 안 챙겨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은 면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챙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공항 내에 있는 약국을 들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도 아직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과 의료기관 등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도 적지 않아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역시 자영업자들이겠죠. 제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수입은 줄다 보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신제주 누에마루 거리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김지희 씨. 3년 전 구두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이 줄자 작년에 옷가게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이란 저금리 대출을 받아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되게 또 많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되게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조 6천억 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7조 1천억 원 62%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48%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도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3천만 원. 문제는 수입이 줄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입이 적은 하위 30%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하는 LTI가 1270%에서 1450%로 늘어나 소득보다 빚이 1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30대 젊은 자영업자도 LTI가 570%에서 640%로 증가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주는 변동금리 비중이 큰 비은행권 대출이 64%를 넘어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금리 지속, 그리고 운영 비용 증가,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져서 채무 상환 능력이 더 안 좋아지면 전체적인 제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 등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 가운데 하나인 한라산 천백도로가 하루 종일 통제됐습니다. 주로 폭설이 내리면 통제되기는 하지만 어제는 쾌청한 날씨였는데요.
설경을 보려고 한꺼번에 몰려든 등반객들의 불법 주차 때문이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한라산 해발 1100m 고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평소 같으면 눈꽃 구경에 나선 자동차가 기차처럼 이어졌던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며 도로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차량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개자 설경을 보러 나섰다 갑작스런 통제에 발길을 돌리는 차량들이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한라산 가고 싶다고 해서 애가 근데 못 가게 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눈이 내리면 종종 통제되기는 했지만 교통체증으로 통제되기는 이번이 처음. 지난주부터 폭설로 통제됐던 등반로 5곳 가운데 어리목 등반로 한 곳만 개방되자 등반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이 일찌감치 가득 차자 등반객들이 도로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교통 통제가 시작된 지 4시간이 넘었지만 왕복 2차선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이 때문에 한라산 천백도로는 하루 종일 통제됐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등반객들이 내려오는 오후 늦게까지 움직이지 않아 35km에 이르는 도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교통경찰이 가시권을 벗어난 멀어진 도로에서 양쪽 주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한쪽 주차로 인해서 한쪽 주차를 유도하면서 양쪽 교행을 가능하게끔 관리를 했었는데 해마다 폭설이 내린 뒤면 불법 주정차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한라산의 교통체증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설 대목이 끝나자 일부 지역에선 2년 전의 3분의 1로 가격이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더 큽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김영찬 씨는 귀농 19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양양군의 한우 명품화 지원 정책 등에 따라 3년간 사육도수를 2배 가까이 늘렸는데 숫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료값은 30%가량 오르고 각종 대출금의 이자까지 올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료값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연체에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한우 농가들이 이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소 350마리를 키우는 김남곤 씨도 지난 25일 암소 경매 가격이 평균 189만 원으로 2년 전에 3분의 1까지 추락하자 착잡한 마음입니다. 한 마리 키우는 데 드는 25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가격 마음적이나 심적이나 경제적이나 너무 힘듭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기준 한우와 유고 사육도수가 2019년 1분기 대비 22%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더 많이 늘었는데 특히 지자체의 축산 육성 정책으로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양양 지역에선 농가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소값 하락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체 소 사육도수는 올해 정점을 기록하고 도축 물량은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유통비용 상승으로 소매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한우 소비까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고가 많은 상황이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도 위축되어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과잉에 생산비 폭증까지 겹치며 한우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맑은 하늘에 밤사이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제주는 1.6도, 성산은 영하 0.7도로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면서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낮에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아서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오늘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이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온화한 남서풍이 불고 또 따스한 햇볕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아직 눈이 쌓여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은 0도를 보이고 있고요. 북부와 남부 지역 2도, 서부 지역 3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5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낮 기온 12도에서 1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반짝 기온이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19세기 말 제주와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양우종의 표해일기를 번역해 발간했습니다. 표해일기는 1893년 제주에서 서울로 가던 무관 양우종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한 뒤 가고시마와 나가사키를 거쳐 돌아오기까지 3개월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2010년 양우종의 손자 양경두 씨로부터 표해일기를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안사구와 하천 일부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 제곱미터와 생태계 보전지역 82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주 고사리 3등 멸종위기생물 군락지는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 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은 2등급으로 격상됩니다. 지난해 제주산 노지감귤 수출이 러시아 수출량 감소로 크게 줄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산 노지감귤 수출량은 2,600톤으로 2010년과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수출량은 재작년보다 70% 이상 감소했는데 농협은 러시아가 중국산 감귤 수입을 재개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채비지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이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음 달로 예정된 잔금 납부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감정평가액 690억 원보다 4배 높은 2,660억 원을 낙찰받았는데 잔금 53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6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 청사 신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기존 가칭 행복복합청사 계획을 폐기하고 소방본부와 연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모두 390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4,900제곱미터의 신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